건영 사장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쌈박하게 뉴스킨의 차이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를 몸소 얼굴에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 얼굴에 하는데 제 얼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이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3시 40분 안에 대문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남이 아니라 이제 제 얼굴에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1차 세안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요겁니다. 1차 세안하는 제품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전 짧게 그냥 뷰티 워터라고 하거든요. 뷰티 워터가 예뻐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만났을 때 과연 예뻐질까? 뉴스킨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전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써야 되고, 그래서 본사가 기존의 양보다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넣어놨냐면 원래 이만한 사이즈에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만한 사이즈 엄청 커요. 그래서 본사가 주의사항으로 알려준 게 절대 아끼면 안 된다. 1차 세안은 전체를 다 해줍니다. 제가 지금 화장도 다 된 상태인데 그걸 지금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줄 때도 이 예뻐지는 물을 아끼면 안 됩니다. 아까 건영 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끼잖아요. 아끼면 아끼는 게 복제됩니다. 아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아끼면 되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묻히면서 이제 이렇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왜 그 알코올을 거즈에 묻혀서 닦잖아요. 그때 알코올이 흥건하죠. 그런 느낌으로 1차 세안을 해줍니다. 1차 세안은 전체를 다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반을 합니다. 1차 세안이 끝나면 이미 이 물에 의해서 예뻐졌어요. 예뻐졌으면 끝나면 바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요 다음에 하는 게 루미스파입니다. 루미스파를 할 건데 루미스파를 하기 전에 세안을 잠깐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세안을 하고 올게요. 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클렌저를 쓸게요. 클렌저는 반쪽 얼굴에 하니까 한 이 정도로 해서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해서 오른쪽에 할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옷이 그분이 배려이면 안 되는 아끼는 옷을 입고 왔으면 목까지는 못하고 턱 밑에까지만 하거든요. 펴서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이건 이제 클렌징을 다들 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치를 손으로 하는 사람이 없듯이 세안도 앞으로는 디바이스로 하게 됩니다. 손으로 했을 때와 칫솔로 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듯이 손으로 했을 때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과학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표면이 떨리는 게 보이시거든요. 이게 미국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 이 특허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내 피부를 젊게 하는 세포를 깨웁니다. 만 21세가 지나가면 그 이래야 되는 세포들이 좀 자거든요. 그런데 이 진동을 갖다 대면은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진동 클렌저들이나 내 손으로도 이걸 털어줄 수 있죠. 그런데 내 피부를 젊게 하는 세포를 깨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씻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세포들을 깨워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안을 하고 나서 기초를 발라주면 마치 다른 기초를 바른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왜? 다 나를 젊게 하는 세포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는 이렇게 군데군데 털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귀 주변도 털어주고, 중요한 데가 코도 많이 털어주고요. 코에 뭐
그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코랑 싸운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단지 털어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젊어지고 싶은 부위 있죠? 그게 뭐 입가다, 아니면 눈가다, 아니면 미간이다, 아니면 이마다. 그런 데는 좀 대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28살 박건영 사장님의 턱선 보셨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선들이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이크로 펄스를 주게 되면 그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죠.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번 닦아주고 세안을 시키거든요. 해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요. 곰팡이가 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닦아요. 네, 오른쪽만 내 피부를 젊게 하는 세포를 깨웠습니다. 여기는 깨어있는 애들도 있고 안 깨어있는 애들도 있고 놀러 간 애도 있고 그런 거죠. 자, 닦아내고 이제 마지막 제가 세안을 하고 올게요. 네, 세안하고 왔어요. 저는 대원을 할 때 세면대에서 하거든요. 세면대에서예요. 세면대에서 거울이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 피부는 따뜻하지 않으면 피부가 경직되거든요. 유연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피부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제일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고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세안과 2차 세안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얼굴에 물기가 가득할 때 바로 하는 게 스킨을 바로 뿌려요. 이 스킨은 제가 스프레이에 옮겨 담아 놓은 거거든요. 옮겨 담아 놓은 건데 얘가 하는 기능은 이 안에 이 물 안에 토너 안에 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성분을 넣어놨고 실제적으로 그게 내 피부를 건강하게 탄력 있게 하는 고기능의 스킨이에요. 대부분 물로 된 제형은 탄력을 증강시키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채 마르기 전에 뭘 하냐면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이크림을 바릅니다. 바른데 이것도 양쪽을 다 발라줘요. 요거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펴요. 그리고 아이크림은 눈 가까이를 쑤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홀 근처 가장자리만 공략해야 되고 고기는 되도록이면 안 만지는 게 좋거든요. 거기는 너무 양역한 부위라서 이렇게 손으로도 해도 되지만 한쪽은 제가 아까 마이크로 펄스 내 피부를 젊게 하는 세포를 깨우는 진동을 한 번 더 줍니다. 근데 이렇게 팁을 갈아 끼워서 눈가만 생기 있고 쫀쫀하게 하고 탄력이 생기는 것들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눈 가까이로 후벼 파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 부위인 가장자리, 아이홀 가장자리를 털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눈가 팁에 맞게 그 마이크로 펄스가 눈가를 굉장히 생기 있고 쫀쫀하게 하는 거죠. 이게 30초 되면 다락다락 하거든요. 그래서 눈썹 밑 가장자리, 눈썹 위 가장자리 이렇게 하면 끝나요. 다락다락.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펄스는 여기만 줬죠. 여긴 안 주고 이렇게 손으로만 흡수시켜도 되거든요. 눈가에 이제 건강이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요걸 바르시면 돼요. 요게 한 달에 한 통 쓸 수 있거든요. 정기 구매로 하면 4만 원대에 최고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이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권영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케팅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을 과학 기술을 저희가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요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제가 부스트를 바로 했어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를 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데모 때도 씁니다. 요건데요. 아까 예뻐지는 물과 같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에센스입니다. 요거랑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 바이오 어댑티브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술의 이제 핵심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늘상 감정이 변하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 나에게 맞게 서포트를 해줘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때, 너무 기쁠 때, 너무 슬플 때 또 서포팅을 해주고 건조한 환경에 갔을 때, 또 너무 눅눅한 환경에 갔을 때, 그럴 때도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서포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기는 수분 밸런스까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번을 펌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전체를 발라줘요. 그리고 얼굴이 지금 촉촉, 제가 되게 촉촉하거든요. 촉촉해서 밀림이 없이 이렇게 발리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건조해요. 그러면 미스트가 아니고 토너를 아까 이게 솔루션이거든요. 프라이밍 솔루션을 약간 뿌려주고 하면 좀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목에도 귀 주변에 항상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부스트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부스트를 하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부스트는 이것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건데 더 진화해서 얘는 no button, 버튼이 없습니다.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다닥 하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미세 전류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하는데 그게 내 피부를 깨워줍니다. 나이가 들면 되게 쌩쌩하게 돌아갔던 전류가 천천히 흐르게 된대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활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20년 집약된 누스킨의 전류과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를 하루에 한 번만 흘려주기만 하면 그 팽팽 돌아가던 전류의 시절로 탁 이렇게 활력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예요. 부스팅을 탁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얼굴에 세럼을 짭니다.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 얼굴이 인간적으로 좀 크다. 그럼 조금 많이 짜주시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 그럼 조금 줄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미스트가 아닙니다. 토너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펴 발라줘요. 지금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 세럼이 하는 역할은 화이트닝이거든요. 화이트닝인데 화이트닝의 베이스는 켤게요. 요래 켜면 시작이 돼요. 화이트닝의 베이스는 수분이에요. 화이트닝이 되려면 수분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화이트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탁한 성분들이 분리가 일어나려면 내 피부가 엄청 촉촉해야 되거든요. 근데 촉촉하지 않으면 그것이 떼어져서 제거가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피부 깊숙이까지 촉촉해야 되는 게 화이트닝의 기본이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에센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세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기능은 수분이에요. 근데 수분이 빵빵하게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은 피부가 안 팽팽할 수 있을까? 안 팽팽할 수 없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이 플럼핑이에요. 그래서 빵빵해지죠. 그 다음에 에이지락이 들어있어서 젊게 하고 그리고 화이트닝이 일어나고 화이트닝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잉하고 끝났는데 여기에 흐르는 불규칙한 미세전류는 내가 예전의 활력대로 찾아주도록 부스팅을 딱 해주는 거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예. 2번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하고 꼭 2번 하고 싶으면 세럼만 따로 바르시면 됩니다. 이 전류를 흘려주는 거는 하루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과학자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토너를 뿌려줘요. 미스트 아닙니다. 토너를 뿌려줘서 조금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세럼을 이렇게 펴서 해주는 거예요. 흡수.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크림이 뭐냐면 얘입니다. 요것도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내 피부를 젊게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들어가 있는 게 탄력을 올려주고 주는 에센스가 첨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왼쪽에도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임상은 뭐냐면 한 3주, 4주 정도 발랐을 때 피부의 각도가 리프팅이 되는 게 이제 임상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피부가 처진 게 올라가는 각도가 올라가는 임상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고급 버터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바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만져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온도가 완전 달라요. 얘는 찹찹하거든요. 여기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얼굴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분이 완전 이렇게 엎어지도록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온도가 내려갈까요? 높아질까요? 완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라든지 뭔가 여기가 예민해진 분들이 대부분 발열감이 있어요. 그런데 부스트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엄청 끼얹어 주니까 그것도 양질의 내 피부를 휴식할 수 있는 수분을 꽉 부어주니까 어때요? 피부가 온도가 착 내려가면서 만져보면 갓 나온 모찌처럼 느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하고 난 직후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요. 왜냐? 부스팅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요 다음 단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다음에 하는 거는 선크림. 선크림을 바를게요. 선크림도 누스킨에서 나오는 선크림은 인체로운 성분이 없이 선블럭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블럭도 생후 6개월 된 아기부터 쓸 수 있다라고 영어로 뒤에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케이스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면서 그 말은 없는데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은 요만한 거 있죠? 10년 전에 요만한 크기가 85,000원 했어요. 그 정도로 유해한 성분이, 그러니까 위험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선블럭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블럭을 이렇게 펴발라줘요. 선블럭에도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들어있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발라야 되는 게 스무딩 크림이에요. 스무딩 크림을 굉장히 조금 아주 조금 굉장히 작은 완두콩 크기로 짜서 이렇게 발라줘요. 스무딩 크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수분 젤리막을 형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밀리지 않는 수분 젤리막 이렇게 밀리지 않죠. 그래서 이 젤리막이 앞에 바른 기초 성분들 그런 성분들을 마르지 않게 하고 이 위에 발릴 쿠션들이 마르지 않게 굉장히 스마트한 수분 젤리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래 해가지고 오늘 제가 사투리가 안 나오네요. 긴장을 했는가 보다. 예. 요런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팩트를 뭘 쓰냐면 요 팩트 아시나요? 미라클 쿠션 아니고 이게 이름이 매트 쿠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번을 쓰고요. 이렇게 해서 퍽 바로 하면 안 되고 손등에 약간 덜어요. 손등에 약간 덜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손등에 덜어요. 덜고 안 덜고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덜고 나서 이렇게 제가 세게 안 두드려요. 살짝 해주거든요. 지금 벌써 예뻐졌죠? 네. 답이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해주시고 원래 예뻐요. 에이구 민정사장님 사랑합니다. 제일 동양인들이 주의해줘야 될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스킨에는 뉴컬러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모셔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양인은 코 주변 있잖아요. 코 주변이 이제 약간 까맣고 입 주변이 약간 빨갛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퍽 해서 이제 커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여기 손등에 다 덜어내고 나머지 묻은 걸로 코 주변이랑 네, 입 주변에 해주고 눈 밑에 약간만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엄시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다? 한 줄 모릅니다. 예, 남편분들이 왜 그 여자분들이 화장하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화장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대요. 근데 화장을 제대로 하잖아요. 정말 배워가지고. 그럼 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어딘가 예뻐졌어. 남자들이 몰라요. 그런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눈썹은 또 어떻게 그리냐면 그분 말씀이 눈썹을 옛날에는 채우듯이 그렸대요. 근데 지금은 채우듯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메우듯이. 그리고 그릴 때 눈썹을 한 올 한 올 심듯이 이렇게 막 채우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예뻐졌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밸런스가 맞아진다 이 말이고 그래서 사이사이를 메웁니다. 해서 요래 한 올 한 올. 그리고 거울을 가까이 보면 안 된대요. 가까이 보면 멀리 봤을 때 깜짝 놀란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멀리 봐야 돼. 멀리. 어이. 자, 그다음 이쪽 팔을 할게요. 이쪽도 살살 메우듯이 한 올 한 올 그리듯이 요래 예, 요래
내가 눈썹을 잘 못 그린다. 원천적으로. 나는 눈썹이 베이스가 별로 없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에게 그 반영구 화장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게 자기가 잘 그리기 힘들거든요. 지금 벌써 그려졌어요. 눈썹 그린 것 같아요? 안 그린 것 같아요? 안 그린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저는 꼭 이 브러쉬를 씁니다. 브러쉬를 왜 쓰냐면 이게 제가 제일 밝은 색을 샀거든요. 내추럴 브라운을 샀나? 네. 이걸 쓰는 이유가 내추럴 브라운 맞아요. 밝은 색. 밝은 색으로 눈썹을 이렇게 밝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어째 보인다? 좀 밝아 보입니다. 제가 좀 강렬한 인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래 눈썹을 밝은 눈썹을 해주면 좀 이래 귀여워 보입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근데 내가 오늘 강렬하게 칵 잡아 모아야 돼. 그럴 때는 센 색깔로 어두운 색깔로 또 해주면 됩니다. 요래 해주고 그분이 바를 때 요래 이 방향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요래 반대 방향으로 하면 잘 묻히진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9분 남았어요. 금방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섀도우 합니다. 자, 섀도우는 색깔이 내가 한 색깔이 좋다? 아닙니다. 이것도 메이크업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집에서 이렇게 기본 베이스 화장을 하고 요래 해서 바로 팍 하는 게 아니고 또 요래가지고 손등에 팔레트에 이게 좀 문치가 털어내고 그 다음에 눈썹 위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래. 뚜껑이 그렇죠. 뚜껑이 한 3일 쓰면 날아갑니다. 왜냐? 누스키는 아까 좋은 기업 인연 보셨죠? 그러니까 잘 썩는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뿌라집니다. 그래서 뿌라지면 박수를 치면 돼요. 참 괜찮은 기업이다.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나라 지구를 되게 환경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스키는 창립 당시에 84년 전부터도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 이 플라스틱을 써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부서져요. 새로 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손등에 털어내고 눈에 이렇게 발라봐요. 발라보는 순간 내가 예뻐. 나아 보여. 그러면 그거는 자기 색깔이에요. 근데 딱 발랐어. 바로 별로다. 그러면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섀도우는 발라보지 않기 전에는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톰톰해가지고 눈에 딱 얹는 순간 있잖아요. 눈 밑에 살짝 해줘요. 남은 걸로. 요래. 남잖아요. 남으면 요래 여기도 살짝 해줘요. 자, 여기 대볼게요. 요래 했죠? 그리고 남은 걸로 하고 눈 밑에 살짝 황칠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 눈이랑 맞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생긴 다담실이 생긴 이런 부츠로 라인을 화면 보고 하면 황칠 낼 수 있으니까 그냥 라인을 그분이 그랬어요. 그 액체 라이너를 쓰면 좀 올드해 보인답니다. 올드, 다담실이, 그러니까 야무닥지게, 단디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다 사투리인가? 어쨌든 그래서 액체를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액체를 써도 돼요. 근데 나이가 좀 저처럼 40대가 훌쩍 넘어간 사람들은 섀도우를 써주면 올드해 보이지 않으면서 그윽한 눈매가 완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에 그냥 쓱쓱쓱 해주고 이렇게 눈을 떠보시잖아요. 떠보시면 내 눈매에 맞게 이렇게 끝에 약간만 연장해주면 돼요. 약간만. 많이 막 이까지 연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음량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어찌합니까? 대충 하죠. 대충. 아이고야. 6분 남았어요. 자, 그냥 대충 그냥 음영만 그려줘요. 끝은 살짝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언더인데 언더는 어울리는 사람은 하고 딱 긋는 순간 알거든요. 나는 언더를 그으면 되겠다. 나는 언더를 그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으면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살짝만, 정말 살짝만 음영을 줍니다. 클라이막스에 트지고 있네요. 수연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어때요? 좋죠. 지금 보시면
데모는 한쪽이 눈밑이 밝죠. 똑같이 이렇게 발랐는데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 물어볼 필요 없어. 집에 가잖아요. 그럼 다 그 밤새도록 거울 봅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어쨌든. 그리고 요래 큰 붓 있죠. 보송보송한 붓. 그런 붓으로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을 해줍니다. 저는 반짝이도 두 가지 이렇게 믹싱을 해주거든요. 요래 또 조금 약간 털어. 그 다음에 살짝만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뉴스킨에서 쓰는 그 색조 재료들은 다 좋은 재료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반짝이게 하는 것들이 보통 눈매를 어둡게 하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뉴스킨의 색조는 다 기초 라인이랑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라주면 오히려 이렇게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시죠? 보이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약간 반짝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냥 어색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반짝이만 살짝만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요래요래 해가지고 눈 밑에도 살짝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다른 김건희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 요거 볼타치 볼타치가 아니고 뭐라더라 이거 이름 뭐라고 하죠? 블러셔. 예, 감사합니다. 블러셔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블러셔는 파우더가 아니고 이렇게 크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 전문가분이 뭐라 하셨냐면 깡깡 찍으면 안 되고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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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약간 지워지지 않아요. 밑에 베이스가 안 지워지거든요. 요래 살짝 진짜 살짝. 남자분들 진짜 뭐 하는가 싶겠지만 이거 진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뭘 하냐면 진정한 화장은 금방 끝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낮에 만나게 되면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처음에는 해주면은 손이 발발 떨리지만 계속 해주다 보면은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왼쪽이 면적이 다르죠. 제가 아침에 똑같이 이렇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반쪽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반쪽을 만들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닙니다. 아니고 한 번 내 얼굴에 여기를 하잖아요. 했을 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좋아지는지를 알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하면 느낌으로 알아요. 좋아졌구나. 근데 그게 이만큼인지 뭐 이만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쪽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거울로 보면 눈 밑에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눈 밑이 어떤 분들은 볼록해지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볼록했던 분들은 탁착 이렇게 달라붙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노화의 삼각형의 변화를 사장님들이 잘 지켜보시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데모스트레이션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이렇고 퀴즈를 낼게요. 잠깐만요. 요거 녹화